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올해 2월에 저희 이제 경매 콘서트를 열었었는데 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내용에서 저희가 콘서트를 열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큰 맘 먹고 첫 콘서트지만 좀 잘 해보고 싶어서 롯데타워에 있는 그 행사장에서 저희가 이제 꽤 비싼 비용을 주고 또 180분 정도가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 저희가 경매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고 저희가 왜 이거를 만들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게스트는 제가 이제 제 인맥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모실 수 있는 최대치를 모신 거고요. 제가 그래도 이제 행복재테크 송사무장님 계신 행복재테크 제가 책도 소개를 했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크랑 또 연이 돼서 거기에 이제 속해 계신 부자 되는 세상, 약간 이제 SM의 에스파가 있다면 행복재테크에는 이제 부자 되는 세상님이 있다. 부자 되는 세상님이랑 또 인터뷰도 예전에 했었고 그래서 모시게 됐고요. 제가 초청을 했더니 흔쾌히 또 오신다고 하셔서 오셨고, 또 이제 거기 행크에 소속되신 강남 여의주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또 아파트 쪽에 이제 투자를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강남 여의주님이랑도 예전에 또 식사를 다 같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강남 여의주님이랑 이제 부자 되는 세상님 두 분을 모셨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분들은 저희 리치스쿨에 속해 계신 이제 멘토님들, 이은혜 대출실장님, 대출상담사님 모셔서 제가 초청을 해드렸고, 이범주 법무사님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리치스쿨과 강의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또 저희 멘토로 또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행사 소개부터 해가지고 제가 진짜 각 잡고 아나운서님도 모시고 촬영해 주시는 분도 모셔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행사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 동향, 그리고 2024년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교시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로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걸 아예 콘서트식으로 정리를 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 이제 리치스쿨에서 경매 멘토 그리고 세금 멘토로 계시는 이제 도마쌤이 오셔서 이제 매매 사업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플러스 단타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물건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곤물주님이 나오셔서 이제 월세 수입 플러스 이제 시세 차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다가구 경매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꾸렸고, 마지막 4교시에는 강사 3명, 저 그리고 도마쌤, 곤물주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셔서 Q&A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희가 이 행사를 만든 이유는 사실 아무래도 저희 리치스쿨의 강의라든지 저희의 수업들은 굉장히 밀착형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가격을 봤을 때는 좀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들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100% 만족을 하시지만 가격이라는 진입장벽이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이 교육을 들음으로써 어떤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이 미래를 봤을 때 이 투자 방법이 옳은가 아니면 틀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게, 경험을 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왜냐면 저희가 수업은 보통 30명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왜냐면 좀 밀착형이기 때문에 30명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 1대1 케어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수 정예로 고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하는 어떤 취지 그리고 교육들을 간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제 콘서트를 열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들으시고 또 저희 교육으로 유입이 되셔가지고 교육을 듣기 전에 선행 학습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 그냥 정규 교육을 가서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예습 차원에서 이거를 듣고 나서 가니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어서 또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한 좀 양질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1년에 한 2회 정도는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올해 초에 했으니까 아마 올해 말쯤에 한 번 더 경매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내년 2025년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올해 말에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180분이 이제 참석을 해주셨지만 또 신청을 많이들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대규모 강연장에서 한 500명 이상 되는 강연장에서 좀 크게 콘서트를 열어볼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번에는 많은 분들을 모셔보면 좋겠다 해서 단가를 낮추고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게 좀 자리를 넓게 마련을 해볼 예정이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첫 콘서트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개인적으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여러분들께는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좀 더 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애 2회 정도는 콘서트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말에도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도입부로 시작했을 때는 지금 경매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사 자료도 좀 활용을 하면서 어떤 물건들, 그러니까 경매로 어느 가격대에 어떤 물건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저는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가 여전히 중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매 그리고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경매를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왜?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경쟁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4년도는 아파트 경매에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기회의 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경매로 물건이 많이 나오던 과거의 시기를 대조하면서 2012년도에 딱 그랬거든요. 그때도 막 타워팰리스 뭐 이런 정말 고가의 아파트들이 정말 싸게 됐었어요. 물건도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쭉 설명드리면서 24년도가 아니라 25년도, 26년도 어쩌면 앞으로도 더 좋은 물건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입찰을 하다 보면 경매로 왜 시세대로 받아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저거 부동산 가면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왜 경매장에 와서 저거를 저 가격에 받아가냐 이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받아도 대출이 더 나오거든요. 경매로 받으면. 뭐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명도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대출 10% 받는 게 그게 몇 천만 원 내 투자금을 아끼는 거잖아요. 내 목돈을 10% 아낄 수 있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10%더 큰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실입주 물건을 따졌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경매로 시세대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실입주자분들은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내가 한 단계 위에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대출이 더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10% 대출을 더 받으면 물론 대출 이자는 더 나오겠지만 월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경매를 이용해서 상급지로 갈아타자라는 전략으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플러스 아파트 외에도 지금 다주택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 받아라. 그게 지금 공시지가의 126%다라고 하면서 쭉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LH 그리고 제가 실제로 낙찰받고 3주 만에 계약을 한 물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심지어 제가 받았던 물건은 전세 사기가 터진 그 단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전세를 뺄 수 있었던 거는 워낙 제가 싸게 받았고 전세로 싸게 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싸게 내놨지만 저는 경매로 더 싸게 받았으니까 돈이 더 생겼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경매 파트에서 이제 곤물주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빌라랑 아파트를 말씀드렸다면, 이교시에는 이제 다가구, 어떤 다가구를 봐야 되고 왜 지금 다가구가 볼 수 있는 기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곤물주님의 사례, 낙찰 사례와 실제 경험담들 좀 재밌게 얘기를 푸시면서 설명을 드렸었고, 집중도가 되게 높았어요. 이교시 곤물주님이 워낙 이제 또 이런 특강을 잘 하시다 보니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뭐 유치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경매라는 거는 이런 유치권이라든지 특수 권리가 붙어 있을수록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경쟁이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싸게 받는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빨간 글씨들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매매 계약서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해가지고 뭐 35억에 매도한 거 이제 보여주셨고요. 다가구를 하면서 세금적으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고물주님이 투자를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낙찰받고 뭐 사업화까지 한 거, 공동 투자하신 것 중에 또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소개하면서 실제로 경매로 낙찰받고 이게 사업을 입혔을 때 수익률이 얼만큼 커지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다가구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세대 주택과 비교해서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이제 증명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퀴즈도 맞춰보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가가 수익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높고 역전세,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못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때 지금 이미 다가구를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분들은
돌려줘야 될 돈이 너무 큰 거예요. 막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역전세 난 세대가 한 호실이 아니라 다가구에 보통 10세대가 넘거든요. 그 10세대가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씩만 10세대 되면 3억이거든요. 그렇게 세팅된 거는 경매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다가구가 또 많이 나오게 되겠죠.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건 또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물을 골라서 할 수 있고 경쟁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건물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고,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교시에서 설명한 이제 건물주님 강의고, 마지막으로 3교시에 도마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세금적인 부분, 매매 사업자의 세금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게,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매매 사업자를 낙찰받고 내도 되는지, 매매 사업자의 사업 소득 지출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매매 사업자로 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되냐? 당연히 인상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플러스 이제 단타 매도까지 해서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무시할 만한 뭐 1억 이하, 뭐 1억 6천대, 뭐 이런 물건들, 이런 작은 물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하는지, 어떻게 풀피를 맞추고 단타 매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단타 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또 매매 사업자거든요. 왜냐면 단타 매도를 그냥 개인으로 팔게 되면 양도세가 뭐 77%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매매 사업자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의 연장선에서 이제 단타 매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세미나 때 이제 실제 사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도도 높았고 반응도 좋았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단타 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실제 경매로 나왔던 물건, 그리고 매도한 등기부를 아예, 도마쌤은 아예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된 거를 증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 낙찰받아서 한 달 뒤에 팔았다. 등기부엔 그 날짜가 찍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나오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증명함으로써 이제 도마쌤이 아, 저분은 단타 매도를 하시는 전문가구나, 그리고 세금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도 절세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3번의 이제 강의를 마쳤고, 마지막에 이제 3분의 강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앞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과 이제 Q&A를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볍게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8천에 낙찰 받으면 뭐 비용들 제하고 뭐 취득세 내고 뭐 어쩌고 하면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저 가격이면 금매로 사도 되겠네라고 하지만, 사실 막상 시장에서 5억짜리를 2천만 원 깎아서 4억 8천에 살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 500만 원, 얼마 600만 원 이렇게는 깎아줘도 2천만 원 깎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지금 시장이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라고 해도. 그래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싸게 산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이런 거는 일반 시장에서 사도 내는 거예요. 4억 8천에 취득세를 냈다면 5억짜리를 일반 시장에서 샀으면 5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당연히 세금은 곱하기 세율이기 때문에 5억짜리 취득세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사실 매매 가격 2천만 원만 싸게 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매로 입찰을 했으면. 이거를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보는 거는 실거주자분들이 아무 비용 빼지 않고 그냥 10% 정도 기준을, 방금 말씀드린 5억짜리 수리 안 된 집이 5억에 지금 가장 금매가 나와 있다, 이건 진짜 초금매다 하면은 경매 시장에 가서는 뭐 한 5%에서 10% 정도 싸게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투자자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투자자는 뭐 취득세 뭐 여러 가지 다 내고 나서도 남아야 되거든요. 실거주자는 뭐죠? 취득세 내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내가 실거주로 그냥 이 아파트를 부동산에서 사나 경매로 사나 취득세 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곱하기 세율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산 게 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매로 와서 높게 쓰는 게 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5%에서 10% 정도 사이 싸게 사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억짜리를 10%면 5천만 원이죠. 4억 5천에서 4억 7천 5백만 원 사이에 사면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 그 기준은 5억짜리가 정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초금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뭐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싸게 사면서 플러스 대출도 더 나오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 가서 샀으면 1억의 목돈이 있어야 된다고 치면, 경매로 오면은 이거는 6천만 원, 그렇죠? 7천만 원이면은 잔금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거주자 입장에서 시세 차익도 금매보다 싸게 샀으니까 가져갈 뿐더러 내 투자금도 적게 드리는 겁니다. 왜? 경매로 샀으니까 대출이 더 나오죠.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분들이 경매 시장에 들어온다면은 사실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가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물건을 삼으로써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었죠? 최소한 몇 천만 원은 벌었죠.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몇 천만 원 벌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죠. 보통 1년 3천만 원 매도 차익을 얻었으면 저는 그 정도의 반의 반 정도는 좀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랑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덜해요. 아무리 명도가 힘들다고 해도 회사 1년 동안 출근하는 것보다는 덜하다는 거죠. 명도는 대부분 문자나 전화로 끝나는 게 한 7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문자나 전화로 끝나는 명도를 내가 3천만 원을 벌었는데 못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이고, 정 겁이 나시면은 저희 이제 학원에는 또 명도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 법무사님도 계시고 우리 도마쌤이 또 명도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맡겨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맡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하면은 사실 내가 막상 해보면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 명도 한 달 뭐 2달 걸리는 걸 못할까요? 한 달 2달에 3천만 원 준다 그러면 반대로 회사에서 3천만 원 줄게 2달 동안 한번 명도 해볼래 하면 무조건 할 거잖아요. 2달 동안에 3천만 원 벌어주는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명도만 생각하면 스트레스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마를 벌었고 내가 지금 낙찰 받아서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정 안 되면 맡겨라. 맡기는 거 수수료 몇십만 원 맡겨서 이제 대신 해주니까 그런 거 서비스를 또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일단 좋았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 일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강의하고 촬영하고 우리 교육생들이랑 뭐 임장 가고 저의 개인적인 투자하고 그리고 저 육아하고, 요게 제 꽉 찬 하루 루틴이었는데, 약간 이제 교육생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자분들을 포함해서 물론 이제 졸업생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이제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 교육생이 아닌 분들을 또 모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3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저는 긴장도 되고, 그 긴장감이 오히려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 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를 그만큼 더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만족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 내용적으로 그냥 단순히 전망을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물건을, 이런 물건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물건 추천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말에 할 때는 동향 플러스 지금 진행 중인 물건 중에서 이 물건에 얼마에 입찰하면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건, 많은 물건을 하진 못하겠지만 진짜 들으시는 분들이 5만 원 내고 오시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벌어갈 수 있는 유익한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주기적인 연례 행사처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고, 준비할 때는 너무 사실 힘들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안 해보던 거니까.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고 더 이렇게 개발을 해볼 수 있겠다. 더불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또 레벨업을 하실 수 있는 강의도 저희도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애 2회 정도는 해볼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리치스쿨에서 진행한 콘서트 어떤 내용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